출제했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 요건. 자, 여러분이 허가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이 DG 수익권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땅에다 건물 지어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허가를 받으려면 DG의 소유권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허가 신청할 때는 등기상 증명서까지 같이 첨부해요. 이 땅이 제 땅이니까 여기서 허가해 주세요라고. 자, 그러면 525페이지 DG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란 말이 나옵니까? 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DG 소유권이 확보돼야 됩니다. DG 소유권이 확보해야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원칙인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DG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DG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내 땅이 아니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첫 번째. DG 소유권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 DG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 용의권 땅 빌려가지고 지금 건물 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토지에 대한 용의권이 있다는 이야기죠. 뭐 지상권이 있다든지 뭐 이런 DG 사용권이 확보가 되면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심할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안 된대. 그죠? 사용권만 가지고 거기 건물 지어서 분양하면 나쁜 사람이래요. 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그때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반드시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유권이 있어서 지어서 분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외한다. 자, 1번. 예, 나와 있고. 자, 2번입니다. 2번은 그 옆에다가 공유지분 건축물이라고 써놓으시면 돼. 공유지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공유지분 건축물. 그러면 자, 여기 토지가 있고 여기에 이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5명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건축물 드러내고 다시 건물을 신축하고 리모델링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려고 해. 근데 예전 같으면 공유지분 건축물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거기를 드러내고 건물을 짓고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축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완화해서 지금은 공유지분 건축물도요. 자, 건축이나 리모델링 필요하면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와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액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80% 이상인 경우 80입니다.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와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액이 80% 이상이면 대제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해주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는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합 그리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이 80% 이상이면 드러내고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래요?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 있잖아요. 그 반대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드러내고 다시 건물 지어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일단 이런 조건 맞으면 거기 건물 지시도록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수고 다시 짓는데 근데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 지분을 어떻게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뒤로 한번 살짝 넘겨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 그 반대자에 대해서는 건축주는 야, 지분 팔아라 라고 그 지분을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반대자는 그죠? 그래야 이제 일단 DG 수익권 확보 안 돼도 허가 받았으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 문제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지분을 파세요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건축주가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지분을 파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매도 청구할 때 그 지분 팔아 할 때 시가로 팔아라 해야 됩니까? 공시지가로 팔아야 돼요. 시가로 팔아라 해야지 공시가 팔아고 그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자, 양산 매도 청구는 시가. 그리고 매도 청구한다는 말은 협의 안 되면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 소송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매도 청구할 때는 몇 개월 이상 협의하라고요.
3개월 이상 협의하라. 이거 나중에 주택법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시가로 그리고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 공법에서 매도 청구 나오면 여러분 민특법 시간에 배우는 집합건물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재건축의 매도 청구 있죠? 거기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요 부분까지 같이 연결시켜 주시기 바라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가 아까 5명 있는데 80% 이상 동의 얻으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가 행불일 수도 있잖아요. 행방불멸일 수도 있잖아요. 소재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가 행방불명이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법의 밑에 행불자의 처리 방법을 거기에 규정하고 있어요. 3번입니다.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 지분 등에 대한 처분이란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소유자가 확인이 곤란한 행불이면 행불의 확인은 항상 행불 확인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건축법이든 정비법이든 어디 주택법이든 행불자의 확인은 이의하고 30일이 지나면 이게 이제 행불자의 확인입니다. 이의하고 30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행불자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가 뭐예요?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났다. 그러면 이때는 행방불명, 행불자다. 행방불명자다. 이렇게 행불자로 확인한다는 이야기예요. 확인 방법은 이의하고 30일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행방불명자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평가액을, 그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매도 청구로 보고 이것도 이제 확인됐으니까 매도 청구 대상으로 간주해서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행불자의 확인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어디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이 지나도 안 나타났다. 그러면 행불자로 확인된다. 행불자로 확인되면 이것도 매도 청구 대상으로 보고. 근데 이제 돈을 못 주니까 감정평가액을 공탁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만 살짝 체크하시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대지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지 소유권이 확보가 안 돼도 허가를 내주겠다. 자, 앞에 거기 이제 3번, 박스에 3번에 보니까, 끝에 뭐 증명됐다는 말이 나오죠. 3번의 끝에 어쩌어쩌해서 증명됐대. 자, 4번도 끝에 어쩌어쩌해서 확인됐대. 자, 그리고 5번도 어찌어찌해서 증명됐대. 6번도 어찌어찌해서 증명됐대. 아니, 증명되면 된 거 아닙니까? 증명되거나 확인되면 그때는 대제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받아서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앞에 문장, 긴 문장들 다 볼 필요 없이 증명, 확인, 증명되거나 확인되면 대제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 소유권이 없어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들, 그 중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처리는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거부가 나오죠. 자, 이게 건축 허가 거부가 건축 불허가잖아요. 건축 허가 거부. 자, 아까 일산의 노브호텔 사건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밑에 건축 허가 거부.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 보니까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건축 불허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떨 때는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박스가 건축 불허가 할 수 있는 사유잖아요. 일산 노브호텔 사건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까 집 앞에 노브호텔 들어서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돼. 그런 지역에서는 위수기에 대해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러면
죽여준다 유식일은 두 번 죽죠. 도지사가 지정 공관 지역에서는 허가 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전 승인이고, 자, 도지사가 지정 공관 지역이 아니라도 해당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면 주관경,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면 유식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때 심의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여준다 유식이는 두 번 죽어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에서 한 번 죽고 건축 불허가에서 나온다. 건축 허가 거부에서도 나오고 두 번 죽어요. 사전 승인에서 한 번, 건축 허가 거부에서 한 번. 그런데 주관경,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하면 무엇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위수기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지 또 뭐 다른 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죽여준다 위수기. 거기 박스 1번이잖아요. 위락과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두째 줄 끝에 주관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박스 위에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위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보니까 2번은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 이런 지역은 뭐 느낌상 보니까 좀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지역에 침수 우려가 있대. 침수 우려가.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야 그럴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있을 때죠. 침수 우려가 있어서 주거용으로 이용하거나 거실로 이용하기가 힘들면 그때는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은 어려운 지문이 아니에요. 근데 1번을 여기에 이제 주교에서는 위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 다른 용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경우는 건축 허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박스에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건축 허가 거부할 수 있는 건축 불허가할 수 있는 규정들 정리를 합니다. 자, 건축허가 거부. 그 다음에 오른쪽은 건축허가 취소예요. 취소.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허가 취소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다. 우리 건축법은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기속 취소 사유라는 이야기야. 기속.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건축 허가 취소 사유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여러분이 허가 받았어. 자, 이 허가 받았어. 건축 허가 받았으면 몇 년 이내 공사를 착수해야 돼요. 2년 이내. 단 공장은 3년입니다. 허가 받았는데 2년 이내 착수하지 않고 있어요.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아니면 할 수 있다고요? 하여야 한다. 2년에 착수하자면 취소해야 돼요. 그런데요. 취소 사유안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하지 않아요? 허가 받았는데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단 이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박스 위에 단 이 밑에 있는 이럴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나오면 1년입니다. 연장 나오면 1년. 우리 이제 허가 신고 다 연장 나오거든요. 연장 나오면 1년이야, 1년. 그래서 1년. 미호도 다시 한번, 그죠? 1년. 제가 이런 거 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저 싫다고 떠난 사람 왜 떠났는지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지만 2번, 3번 물어보면 추접스럽다고 그랬죠. 자, 그죠? 자, 그래서 1년 연장 또 2번, 3번 아니고 1년. 미호 다시 한번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 여기 박스의 1, 그래서 그 위에까지 연결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허가 받았어요. 그래서 착수했어요.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밑에 박스는 다 기속 취소 사유예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자, 여러분이 허가 받았으면 착공 신고하고 착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착공 신고 전에 원래는 허가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전제였어요? 원칙은 대지 소유권이 확보돼야 되는 게 원칙이었죠. 자, 그래서 대지 소유권 확보해서 허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이 상실해 버렸대. 대지 소유권이 상실해 버렸으면 나무 땅에다가 건물 짓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TG 소유권이 상실하고 몇 개월이 경과합니까? 6개월. 6개월 내에 회복을 해야 소유권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것을 봐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6개월이 경과했다. 그럴 때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지속 취소 사유만 잘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허가의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 물어봐요. 다음 주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뭐 허가권자도 물어보고 이런 허가 요건도 물어보고 허가 거부도 물어보고 허가 취소도 물어보고 허가 제한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합형의 문제로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지문들은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허가 요건, 허가 취소, 허가권자, 허가 거부 그리고 또 허가 제한도 있네. 허가 제한은 32회 때 나왔어요. 그 작년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건축 허가 제한, 건축 허가 제한, 건축 허가 제한이 나옵니다. 자, 우리 허가권자는 누가 허가권자라고 있어요? 허가권자는 이들이 허가권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한테 야, 허가해 주지 마라고 허가를 제한할 수 있대. 그러면 제한은 이들보다 높은 사람이 제한할 거 아니에요. 자, 이 허가의 권한을 제한하겠죠? 자, 그러면 누가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권자는 국장하고 또 시장군수구청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특광도지사죠? 특광도지사죠? 자, 이 사람들 즉 시도지사잖아요. 자, 그러면 국장과 특광도지사가 허가권자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또 허가해준 착공도 제한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심한 것은 제한권자 제한 사유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국장도 허가권자의 허가나 그 허가해준 착공도 제한할 수 있대. 자, 근데 국장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떨 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국장이 제한할 사유는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 허가권자의 허가. 허가권자에는 특광시상도 다 들어가잖아요. 건축허가권자의 특광시상도 있으니까. 허가권자의 허가나 그 허가 착공도 제한할 수 있어요.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떨 때? 장관이 요청합니다. 허가 좀 제한해 주세요라고 요청. 근데 여기서 조심한 것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직접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할 수 없어요. 장관은 필요하면 국장한테 제한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장관이 요청하면 그때는 국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나 그 허가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국토관리상 또는 장관이 요청할 때 허가권자 허가나 허가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광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쫄따구죠. 자, 그러니까 특광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그 허가해준 착공을 제한할 수 있어요.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인천시장이 우리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특광도지사는 어떨 때 제한할 수 있어요? 지역계획상,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다. 뭐 갖다 붙인 거죠. 지역계획상,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다. 그러면 허가권자의 허가나 그 허가 착공도 제한할 수 있어요. 시정군수구청장. 그래서 이런 제한권자 제한 사유 다 체크하시고 제한권자 제한 사유. 그런데 이 특광도지사 인천시장이 원래 서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이 서구청장의 허가나 허가 착공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광도지사가 당해적인 시정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했을 때는 제한 후 즉시 국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사후 보고입니다. 제한한 경우는 제한하고자 할 때 미리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가 아니라 사후 보고, 제한 후 즉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보고받은 국장은 그 제한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 그러면 과도한 제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사후 보고라는 걸 제한 후 보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제한 내용의 통보를 했어요.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하나 허가를 받은 착공을 제한할 때,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들의 행위를 이 권한의 허가권자의 허가나 이 권한을 제한하면 누가 우리 건축 행위를 못하는가요? 이들이 이제 제한에 의해서 건축과 제한지역 지정하면 우리가 일정 동안 그 지역에서는 건축 행위를 못하는 피해는 우리한테 오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의 행위를 제한하면 이 사람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건축 행위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권자는 제한할 때, 이들이 제한할 때는 여러분 의견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후, 의견 청취도 하고 제한하고자 할 때는,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의 절차, 거기에 있는 주민의 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고, 그리고 제한할 때는 또 뭐 해야겠어요? 예, 미리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있는 허가권자에게 제한, 사유, 제한 지역 등을 미리 통보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한테 공고해 주겠어요? 허가권자가 이를 공고해야죠. 그래서 허가권자에 통보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공고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32회 때 국정이 직접 공고한다. 제한권자가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라 제한 사유 등을 다 허가권자에 보내주면 허가권자가 이를 공고한다. 그래서 이런 제한의 절차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참 잘 나왔던 것은, 그러면 이런 사유로 지금 이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 제한을 용언이 제한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고난이 있는 고난자인데 이 고난자 행위를 제한하려면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 이내다. 2년 이내. 허가 제한 2년 이내. 그러면 2년 이내고, 단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은 1회 하나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미호도 다시 한번 1회 하나요?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 건축부의 숫자가 나오는데, 아까 사전 결정이 신청했으면 몇 년 이내 허가 신청해? 2년. 또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되는 대상도 심의 거치면 2년 이내 허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2년 이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사전 결정의 효력도 상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도 상실하고, 허가 신청 2년이에요. 또 허가 받았으면 몇 년 이내 착수해야 돼요? 2년 내. 2년 내 착수하면 허가 취소 사유잖아요. 자, 그리고 또 허가 제한도 몇 년이라고요? 2년. 그래서 뭐 허가 신청, 허가 취소, 허가 제한, 허허허 나오면 건축법은 무조건 관련 숫자는 2년. 신청도 2년, 취소도 2년, 제한도 2년. 다 2년, 2년, 2년. 온통 2년이에요. 예, 2년.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 자, 그 부분도 32회 때 이 지문들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예, 그리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안전관리 예치금 해치 30회 때 나왔네. 자, 안전관리 예치금 해치. 자, 여기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안전관리 예치금 해치인데, 여러분이 허가 받았어. 건물 허가 받았어. 30층짜리 건물 짓겠습니다라고 이게 허가 받았어. 그래서 허가 받다가 중간에 돈이 없어서 공사 중단시켜 버렸어요. 공사 중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땅에서 건물 짓는데 뭐 돈 없으면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단할 수는 있어. 근데 이 중단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착공신고란 건축주에게 돈을 예치하게 하고, 이게 안전 관리 예치금 예치예요. 자, 예치하게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그대로 나왔어.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는 대상이 박스형으로 나와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 연면적이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라는 건축주에게 쭉 건축공사 및 몇 퍼센트 이내에서 1% 이내에서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사유는 뭐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그래서 안전은 일일이 최고야. 그래서 안전은 일일이 최고야. 안전은 일일이 최고예요. 예전에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 강화돼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에 착공신고라는 건축주에게 밑에 건축공사비 몇 퍼센트? 1% 이내에서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안전은 일일이 최고다. 안전은 일일이 최고다.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자, 거기에 있는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거기 이 양가로 2번에 그 동글뱅이 1번 있죠?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자,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 작년에는 안전영향평가.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는 엉뚱한 거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요것만 딱 정리했어요. 작년에는 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검토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래서 오른쪽에 날개, 거기에 밑에 참고해가지고 박스 있죠. 날개 박스. 그게 검토상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올 겁니까? 안 나옵니다. 자, 대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전관리, 이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될 대상. 자, 여러분이 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해 주잖아요. 근데 이러이러한 건물은 허가에 없어서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영향평가를, 뭔 평가도 이렇게 많아. 그죠? 예. 평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데 건축법은 뭔 평가도 안 해. 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뭔 평가. 이 허가권자는 이 허가 신청한 건물이 이러이러한 건물이면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 영향 평가를 거쳐서 허가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 영향 평가를 해야 될 대상 건물. 자,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건물은 이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권자는 안전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느냐. 자, 안전 영향 평가가 필요한 대상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 근데 간평 시험에서 최근 요게 나왔는데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될 대상 건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은 뭐가 초고층 건물이에요? 나는 초5야 그랬죠? 자, 50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엔드의 5와 또는 높이가 얼마예요? 200m. 200m 이상인 건축물이 초고층 건물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55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55층이면 초고층이니까 당연히 안전영향평가 거쳐야 되죠. 높이가 230m, 45층이면서 높이가 230m인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은 또는이니까. 자, 이거는 안전영향평가 해야 돼요.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될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초고층은 아닌데 여기는 이제 조심한 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여기는 플러스죠. 플러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초고층은 아니지만 층수가 몇 층요? 16층 이상으로서 막 21층하고 또 16층 헷갈려. 16층 이상 건축물은 우리는 다중용 건물이었잖아요. 아까 특광시장 나올 때는 21층이고 나머지는 다 16층. 16층 이상 건축물이 용도에 상관없이 다중용 건물이었잖아요. 자, 16층 이상으로서 여기는 엔드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층수가 21층이면서 연면적이 9만인 것은 안전영향평가 해요, 안 해요? 일단 초고층은 아니니까 안 하는데, 근데 초고층이 아닐 때는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이잖아요. 엔드죠? 근데 여기 16층은 맞지만 여기 10만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이거 가지고 오지선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초고층 건축물 또는 초고층이 아니라도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허가 실적이 있으면 허가권자는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영향평가를 한다. 작년에는 이 안전평가기관이 안전평가를 할 때 검토해야 될 대상을 오른쪽에 있는 날개 있는 걸 시험에 냈어요. 근데 올해는 또 내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딱 정리를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 거기에 1번에 그것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나올 건데요. 자, 하나, 여기 있으니까 같이 해버릴게요. 허가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보는, 이게 우리 건축가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거, 항상 효과금은 관련 인허가 의제예요. 그래서,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살짝. 자, 거기에 있는 뒤에 관련 인허가 의제. 자, 536페이지 있죠. 536페이지. 허가 신청할 때 또 신고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이런 거 받은 것을 본다. 아까 우리 이 사전 결정일 때는 인허가 의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4개밖에 없었잖아요. 4개밖에. 아까 산지, 농지, 하천, 개발 4개였죠. 근데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겁나 많아요. 이런 것들 허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본대. 다 외워요? 안 외워요? 안 외워, 그죠? 외우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자, 그러나 거기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거기 3번에 예, 개발행위 허가, 건축가 신청할 때도 개발행위 사항이 있으면 함께 서류 제출이면 개발행위 허가는 더불어 받은 것을 봐요. 자, 그런데 이제 옆에다가 이 관련 인허가 의제사항 옆에다가 무엇은 의제사항이 아니냐면 소방법은 의제사항이 아니다. 소방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은 서류만 같이 함께 제출한다고 해서 함께 인허가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별도로 소방 허가 신고해야 됩니다. 거기 그 박스 안에 소방법은 그 어디에도 안 나와요. 자, 그래 보시고 예,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 앞장에 넘겨보시면 공용건축물이 나와요. 거기 앞에 3번에 공용건축물 자, 거기 자, 원래는 여러분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디스할 때는 허가를 받아. 근데 뒤에서 이제 또 신고하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는 허가 신고가 있어요. 근데 공용건축물의 개념이 뭔지 이해하셔야죠. 공용건축물은 국가지자체가 행정목적 편의를 설치하는 건축물이 공용건축물이에요. 청사 같은 거. 그래서 이 공용건축물은 축조를 할 때 이 허가권자와 협의한다라고 해요. 협의. 공용건축물은 축조를 할 때 청사 같은 건물을 지을 때 국가지자체는 당해진 허가권자와 협의한다 그래요. 공용건축물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한다 그래요. 허가권자 협의한다. 그러면 자, 이 협의를 하게 되면 공용건축물은 협의를 하면 건축 허가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허가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허가 신고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큰 특징은요. 이 협의란 공용건축물은 여러분이 허가 받아서 건물 다 지었어. 또 신고하고 건물 다 지었어. 그러면 이 허가나 신고 대상인 건물은 사용을 하려면 사용 승인,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랑 공용건축물은 사용 승인 안 받고요.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협의랑 공용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같은 식구끼리 뭐 사용 승인 받으라 그러면 예, 쏘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 승인 생략됩니다. 자, 다만 공사 끝났으면 끝났다라고 통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용건축물이 뭔지 개념 정리하셔야 돼. 국가 지자체가 설치하는 건축물이 공용건축물인데 공용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허가권자와 협의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협의하면 건축과 신고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협의한 공용건축물은 다 지으면 예, 사용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용 승인이 생략된다. 자, 그 내용들 예, 이 동글뱅이 1번 그리고 동글뱅이 2번. 자, 거기 있는 1번, 2번을 예, 체크해 봤습니다. 자, 공용건축물 이 정도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자, 그리고 자, 문제 한 번만 얼른 풀어보고요. 자, 좀 쉬었다 하자. 32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건축 허가 제한. 기막히게 나왔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봐봐요. 옳은 것은 낫죠. 옳은 게 쉬워요. 틀린 게 쉬워요. 네, 틀린 게 쉽죠. 옳은 것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게. 예. 자, 1번 국방문화재 보전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은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장관이 허가권자가 제한할 수 없다고 했죠. 필요하면 주무부 장관은 국장한테 요청하라고 했잖아요. 요청. 그러면 국장은 요청이 있으면 허가권자가 제한한다고 했지. 장관이 직접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까 그 부분 이해하죠? 자, 틀렸고. 그 다음 2번. 지역계획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특별자치시가 어딘데? 세종시인데. 세종시하고 도지사는 동급인데. 충청도 세종시 그러면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 도안에는 시장 군수가 있지 특별자치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 군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래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특별자치장 나오면 안 돼. 그다음 3번.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이래 하나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허가 제한 2년 다시 1-1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3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은 자, 4번을 잘 봐봐요. 어디가 틀렸는지. 시도지사가 즉 특광도지사가 허가를 제한할 때 절차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까 건축허가 제한 절차 있었잖아요.
아까 주민 의견 청취도 있었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안한다고 했는데, 그죠? 어디서 했어요? 세상에요. 세상에 이거 갖고 지금 장난합니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하거나가 틀려서 주민 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네. 별로 흥분 안 돼요? 네. 저는 이거 볼 때 아주 겁나 흥분했는데, 예. 뭐 중개사법 수업 시간에 시험에서나 나올 이런 말장난이 드디어 공법에서도 나오는가, 뭐 이런 거. 자, 여기는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장은 건축가 제한한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용도, 위치, 면적, 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맞아, 틀렸어요. 국장이 공고하는 게 아니라 국장은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주면 허가권자가 공고한다 그랬잖아요. 허가권자가 공고한다고 그랬죠? 국장이 틀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건축하자. 예,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정확하게 알면 뭐가 어려워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신고 들어가겠습니다.